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또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이 STX라는 종목입니다. STX. 자, 오늘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STX 종목은 마이너스 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장이 정말 좋고 안 올라가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 STX만 혹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평상시 때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내가 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타이밍을 잡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STX의 첫 번째 하락 원인, 자, 그리고 이후에 대응 방안, 그리고 추후에 섹터, 관심 섹터 중에서도 상승 가능한 섹터는 어떤 섹터군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물론 이제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해서 어떤 재료가 있고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좀 심혈 기울여서 만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는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투자 성향에 가까운지 이 투자 성향 보고서, 자,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이 영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차근차근 그냥 파일들을 확인하고 읽어보시면은 스스로도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내용들은 이 STX가 어떻게 흘러갈지랑 내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오늘은 이 STX의 방향성과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종목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개인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이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확인해가지고 스스로가 한번 검토를 해보신 후에 대응 전략을 한번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일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가 지금 제가 직통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제 연락처이기 때문에 자, 이 번호로 숫자 3번 혹은 체크리스트니까 이 체크라고 둘 중에 아무거나 번호를 전송하셔도 되고요. 이 체크라는 단어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 STX가 오늘 하락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빠지다가 새롭게 저점을 형성을 하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점, 자, 이 시점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신 분들이에요. 왜냐? 추세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들어갔으니까. 자, 그리고 11월 30일자. 자, 이때 장대 양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자, 이때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자,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이슈에 포함되어 있는 좋은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자원 확보에 대한 이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니켈. 어떻게 보면은 니켈이 2차 전지의 원자재입니다. 2차 전지 원자재. 그래서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 공급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간 20만 톤이랍니다. 20만 톤. 자, 이 20만 톤에 대한 니켈을 확보했다. 자, 그런 기사가 11월 30일에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STX는 지난 2019년 아프리카 광산, 자, 흑연 판매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데다가 개발권까지 추가가 됐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흑연 확보 경쟁이 자꾸자꾸 치열해지고 있는데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핵심 응급제 핵심 간물인 흑연의 글로벌 소싱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니켈 광산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니켈을 추가 확보까지 하고 자, 이 STX가 재료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4차 산업수혜주라는 거를.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니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오늘 왜 이 종목이 하락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 하락에 대한 원인을 또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왜 하락했느냐?
바로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상증자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주주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 3자 유상증자라고 해서 기업의 내부적인 아니면 혹은 비밀리에 별도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주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겠죠. 제3자한테 유상증자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엔 이 유증이라는 거는 돈을 투자받는 겁니다. 돈을 투자받는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악재로 작용을 해요. 악재로. 자, 왜 악재로 작용하느냐?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 쉽게 말하면 이 주식이 이 STX라는 기업의 나름대로의 지분을 추가로 매집하는 거예요. 추가 매집.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주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주주들한테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회사에 좀 자금이 좀 부족해. 그 자금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유상증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적으로 자금력이 조금 풍부하다라고 하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투자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는 유상증자를 해서 이 투자금을 확보를 하고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게 뭐다? 바로 유상증자이다. 자, 물론 이제 신사업 투자에 대한 개념도 있고요. 기업의 재무적인 이 상황들, 재무 상황을 조금은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유상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무조건적인 악재로서 인식될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유상증자를 했느냐, 어떤 이유로 유증을 했고 그 유증의 규모는 금액의 규모는 또 얼마인가. 그리고 이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행가액. 자, 결국에는 내가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라고 한다면은 이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건데 어떤 특정적인 금액으로서 정해져 있는 이 발행가액에 맞춰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 유증,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그 규모의 금액이 얼마인가, 발행가액은 또 얼마인가. 자, 이 세 가지를 보고 단기적인 하락으로 끝날지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재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자, STX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얼마입니까? 자, 발행가액 11,31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많이 낮은 가격입니다. 많이 낮은 가격. 자, 당연히 유상증자, 저평가된 기업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는 맞지만 유증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 시장에서 평가받던 가치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상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STX는 지금 유상증자 발행가액 11,310원으로 확정됐으며 당초 계획했던 800억 원이 830억 넘어서 800억 원을 넘고 830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 금액을 계획을 하면 이 금액을 넘어설 수 있게끔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산업군들, 개발 투자,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좀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STX는 유상증자를 통한 사업 자금이 계획대로 준비된 만큼 2차 전지 원자재와 주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글로벌 기업 간 거래, B2B 플랫폼 활성화를 활용해가지고 무역 거래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유증이 악재라고 판단은 들지 않아요. 유증 악재 아니다. 왜?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충분히 근거가 있는 데이터에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유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예외적으로 다시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STX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니켈, 리튬, 흑연, 2차 전지 소재의 실질적인 원자재의 공급망을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10월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신규 발행 주식은 보통주 736만 주로 신주는 다음 달 5일 상장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공모 청약부터 해서 기존 주주 청약 다 청약을 신청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청약하신 분들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더 싼 가격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서 2차 전지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11,000원대면 거의 이쪽 바닥 구간입니다. 바닥 구간. 그럼 바닥 대비 일단 기본적으로 20% 이상 상승 구간을 먹고 간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유증 참여하신 분들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조정 나온 거 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20일 이평선, 생명선 지지받고 있죠. 그리고 상승했었던 상승분 반납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주가 위치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충분히 2만원대 재돌파, 25,000원, 3만원대까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STX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혹시나라도 신규로 접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런 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받는 시점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거나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혹시나 내가 지금 다른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진단이 필요하다, 혹은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그럼 매집하면 좋을지, 지금 오늘 캔들헌터님이 말씀해주신 이 STX 종목처럼 조금 심도 깊게 분석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다, 정말 간절하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자, 이 배너 번호가 저와 직통적으로 연락을 달 수 있는 번호니까 여기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 요청하는 방법 정말 간단해요. 숫자 3을 적어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3입니다. 3. 3을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일정주 한 개만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내년 4월에 총선 일정이 있습니다. 총선 일정. 자, 정치 테마는 주식의 꽃이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정치 테마 인물주에서 한번 큰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맨날 정치 테마 말로만은 몇백 프로 간다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수익 낸 사람 못 봤어. 자,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 관련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떠한 원리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의 꽃 정치 테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4년. 자, 이 4년 주기에 4월 달에 이 총선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5년 주기 이 3월마다 대선 테마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면은 200에서 300%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을 준비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과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20대 대선 시점에, 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누가 당선이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작게는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 사례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수익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지금 총선이 얼마가 남았나요? 총선. 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거의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발빠르게 지금 선매집을 해두고 그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언제 주가를 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 벌써부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의 통계 흐름상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이 대선 같은 경우에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1년 사이부터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총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선이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총선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이때가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전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권 지지율. 지금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권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입니다. 대권 지지. 그리고 세 번째 대선 후보 결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는 보통 대선 치르기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이때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미 조금씩 초석이 다져진다라는 거죠. 이때 한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대권 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27년 3월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제 투표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기간을 뺀 시점이 실질적으로 대선주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결정날. 이때가 바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이게 뭐다? 바로 대선 관련주를 접근하는 시점과 요령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언제 이렇게 수익이 터져줄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당연히 총선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먼저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 세 번의 기회라는 대선주에 대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차트에서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이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이 각 후보 거론자들마다 한두 종목씩 한주 종목씩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가 차기에 이 대선, 차기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이미 주식시장에서 돈을 쓴 흔적으로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 정말 이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포인트들, 말씀드렸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그리고 여당 야당 후보 결정 투표. 이 시점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서현. 과거 윤석열 정치 인맥주로서 엮였었던 종목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2020년도 초
자,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1,500원이었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도 초에 1,500원이었던 주가가 고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6,2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나요? 자, 이거는 100%, 200%가 아니라 2000%가 올랐어요. 2000%. 가장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점 대비 2000%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2020년도 8월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선호도 조사. 자, 1차 시세가 나온 시점. 자, 2020년도 8월에 현재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이 선호도 조사 시점인데 이때가 8월이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이 어디라고 했었죠?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2021년 자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때도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론조사. 자,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 날이 언제다? 2021년도 11월입니다. 자, 2021년도 11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대가 3차 후보 결정 투표.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딥니까? 자, 박스권 이 박스권 저점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1차 선호도 조사 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자, 저점 대비 500%가 이미 이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대비해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 현상이 나왔고 7,5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5,000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 2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 대비해가지고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에서 또 마찬가지로 200%가 더 올랐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00%, 그리고 중간중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과거 통계 사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 서현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는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후보였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관련 테마주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차기 대선 선호도.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하고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권 지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여야 대선 후보 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2020년도 8월경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는 1월에서 3월. 여야 대선 후보 결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1월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8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자, 8월 주가 여기입니다. 8월 주가 여기에요. 자, 이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 자, 선호도 조사가 발생이 되자마자 바로 주가는 얼마입니까? 자, 거의 또 마찬가지로 20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자, 이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크게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줘서 이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거의 또 200%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렇게 200% 상승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시점에 대비해가지고 2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다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세력들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된다라는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경선이 되기 전까지는 못해도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통계의 사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이 대선주와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 윤석열 테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시죠. 매집 흔적 이후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론조사 기간 그리고 대선 후보 결정 투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동신건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번 거치고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려서 안 보이는데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로서 윗꼬리로 물량을 흡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한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자, 이렇게 100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게끔 시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4, 5년 주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테마를 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어떤 후보가 차기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돈을 쓴 흔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여론들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결국에는 대선을 위한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대선 주자를 찾아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힌트는 흘려드렸습니다. 3번의 이벤트 기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 임박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남들이 뭐 대선 주자, 뭐 대선주 떠드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희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매집을 하고 선수들은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믿고 이 총선부터 차기 대선 테마까지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담아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이제 저와 같이 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총선,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대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보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뭐 이준석도 있고 조국 테마도 있고 김동연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자, 이런 정치 인맥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총선부터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실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찾고 자, 거기에서 찾는 과정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보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두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2종목 정도 분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자,
자,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한번 참여를 해 보셔가지고 대선까지 우리가 몇 프로다? 500에서 1000%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 저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딱히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번에 주식의 꽃인 정치 테마에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